네, 최근 미국 의회에서 한국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각각 따로 보도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두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놓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 의회가 처음으로 한국 안에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 조사해라 라는 요구를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이 오랫동안 추진해 온 전시작전권 전환, 그리고 특히 지금 들어서 더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즉 전쟁이 났을 때 한국군이 스스로 군사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의회가 훨씬 더 엄격한 조건을 만들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처음 들으면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고 하나는 중국 이야기고 하나는 군대 이야기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사건은 사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 지금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트럼프라는 사람을 그냥 생각을 하면 동맹국들에게 방위비를 더 내라고 압박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특히나 최근에 유입이 되신 분들은 더 그 정도의 인상만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미국이 한국에서 손을 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주한민군을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최근에 미국 의회 움직임을 보면 오히려 반대 해석이 가능합니다. 정말 관심 없는 나라라면 굳이 이런 보고서를 만들 이유도 없고요. 의회가 직접 나서서 조건을 따질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지금 한국을 매우 중요한 나라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보 문제가 바로 중국이기 때문이에요. 미국 정치권에서는 뭐 미민당이나 미국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거의 모든 문제에서 싸우고 있지만, 대중국 견제에 대해서는 거의 상당 부분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바로 그 옆에 있는 나라고요.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국이고 미국과 가장 강한 동맹이고 수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북한 문제가 아니라 대중국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의회가 두 가지를 동시에 확인하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이 한국 안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그 두 번째는 한국과 미국의 군사 협력 체계에 문제가 없는가, 이 두 가지인데, 그래서 이번에 나온 두 개의 기사도, 제가 앞으로 보여줄 두 개의 기사도 결국에는 이 질문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미국 의회가 한국에 대해서 가지는 시각을 여러분 조금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서로 다르지만 두 사건을 연결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구독과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이렇게 예민한 국제정치 문제나 특히 미국 소식들 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바로 NDAA, 미국 국방수권 법안입니다. 이게 무엇인지 이해해야 이번 사건의 중요성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NDAA는 미국의 전쟁부, 그러니까 국방부죠. 국방부의 1년의 운영계획서이자 예산 사용 설명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미국이 매년 국방 예산을 어디에 쓸지, 어떤 무기를 개발할지, 어떤 군사 정책을 추진할지, 그리고 어떤 안보 현안을 중요하게 볼지를 이 NDAA, 국방수권 법안에 담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서는 흔히 이 국방수권 법안을 보면 미국의 안보 전략이 보인다 라는 말이 있어요. 특히 이 미국 국방부와 군은 이 법안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요, 예산도 집행할 수 없고 각종 정책도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이번에 나온 내용은 어느 의원 한 명의, 미국의 국회의원 한 명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미국의 전체 의회가 공식적으로 국방부에 요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또한 상원과 하원이 따로 움직이는데, 미국 의회는 우리나라와 달리 상원과 하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법안을 심사해요. 상원 군사위원회가 먼저 본인들 버전의 국방수권 법안을 만들고요. 하원 군사위원회도 별도로 본인들 버전의 법안을 만듭니다. 이후에 양측이 조율 과정을 거쳐서 최종의 하나 법안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 상원과 하원 양쪽에 동시에 들어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겠죠. 특정 의원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미국 정치권 전체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한국 관련 내용이 바로 그런 경우예요. 상원 군사위원회와 하원 군사위원회 모두 한국 내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문제를 별도 항목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걸 보시면 미 의회 군사위 한국 내 중국 공산당 영향력 평가 첫 요구라는 이제 소식이 나온 겁니다. 이게 이번 사건의 첫 번째 핵심인데, 상원 군사위원회가 먼저 공개한 2027 회계년도 국방수권 법안 부속 보고서를 보면 한국 내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 영향력 평가 라는 항목이 등장을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국 내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 영향력 평가,
이런 항목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 의회가 이것을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이 해외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라면서 지적하면서 특히 한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영향력 공작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 의회가 미국의 국방부에다가 중국이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봐라 라고 지시한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또 조사 대상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중국 영향력이라고 하면 정치권이나 언론을 좀 떠올리기는 합니다. 물론 거기도 저는 상당히 파보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미국 의회가 특히 주목한 부분이 바로 주한미군과 안보 문제였습니다. 상원군사위원회가 국방장관에게 내년 5월까지 관련 보고를 하라 라고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평가라고 지시를 했는데 먼저 중국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관련 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주한미군 시설과 네트워크가 정보 보안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미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접촉이나 포섭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미국과 한국이 함께 사용하는 첨단 기술 공급망이 중국의 영향력에 노출될 위험성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전부 조사하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방장관, 전쟁부 장관인 피트 헤그세스 장관에게 요구를 한 겁니다. 미국 의회가.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 의회가 한국 자체를 적대적으로 본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죠. 한국이 매우 중요한 동맹국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반도체 산업도 있고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도 핵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을 더 세밀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관심 없는 국가였다면 이런 조사 자체를 요구할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최근에 그 미국 국방부가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흐름도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점점 더 중국 기업과 기업과 정부를 분리해서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나 바이두, BYD나 창신메모리 이런 중국 기업들을 중국 군사 사기업, 중국 군 사기업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렇게 분리해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러한 시각이 이제 한국 내 중국 영향력 문제까지 이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전자권 전환 문제에도 더욱 강한 통제 장치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볼 텐데 사실 이번에 두 기사 중에서 미국의 속내를 더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두 번째 기사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바로 이것인데요. 전시작전권 전환 조건, 미국의 의회가 까다롭게 법을 고친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 기사가 중국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보여주는 기사라면 두 번째는 미국이 실제로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자권 통제, 전자권 전환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발생했을 때 누가 전체 군사작전을 지휘할 것인가에 대한 권한입니다. 평시에는 한국군을 지휘하는데 전쟁이 발생을 하면 한미연합사 체계 아래에서 연합작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지금 뭐 한국에서 특히 이 좌쪽 성향의 그 정부나 그런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자권 환수, 즉 전시 상황에서도 한국군이 스스로 작전을 지휘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다만 그들의 주장의 속내는 우리가 알고 있죠. 단순히 뭐 자주국방 그런 좋은 말이 아니라 그들의 그 속내가 미군을 한국에서 이제 없애려는 그러한 주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경계를 하는 건데 미국과 안보 전문가들은 이게 단순히 상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 전쟁 수행 능력과 직결되는 문제죠. 그래서 충분한 군사적 준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한국이 전자권 자체를 가져오는 것, 그것을 완전히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와 조건을 놓고 의견 차이가 계속해서 존재를 해왔다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의회의 통제 권한이 지난해보다 훨씬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작년 법안도 있었습니다. 작년 법안에서는 한미 양국이 기존 계획과 다른 방식으로 전자권을 추진할 경우에만 미국 국방장관이 의회의 인증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작년 법안에서는 한미 양국이 기존 계획과 다른 방식으로 전자권 전환을 추진할 경우에는 미국 국방장관이 의회 인증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그 제한 문구가 사라졌어요. 쉽게 말해서 앞으로는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든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하든 상관없이 미국 의회가 직접 보고를 받고 검토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상당한 변화인데, 왜냐하면 미국 의회가 사실상 전자권 문제를 더 이상 행정부와 양국 정부에만 맡겨두지 않겠다, 미국 의회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새로운 조항도 추가가 됐습니다. 내년 3월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즉 3개월마다, 굉장히 짧은 텀이거든요. 미국 그 회계연도 상으로 3개월마다 미국 국방장관이 전자권 전환 진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진행 보고가 아니라 미국 의회에는 보고서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어요. 한국군이 연합 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군사적 능력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지,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이 안정적인 전자권 전환에 적합한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평가해서 보고해라라고 요구한 겁니다. 여기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미국 의회가 반복적으로 군 지휘관들의 평가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법안은 태평양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 합참의장 등이 수행한 독립적인 군사 위험 평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보고서로 딱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각 태평양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 합참의장, 이 사람들이 각각 보고해라,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세밀하게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발언들이 등장을 하는데, 특히 이번 올해 4월에 미국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 이 발언이 미국 안보에서 상당히 강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쉽게 말해 정치적 필요 때문에 군사적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전자권을 전환해서는 안 된다 라는 뜻이에요. 브런슨 사령관이 이어서 2029년까지 필요한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서 로드맵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는데, 만약에 이 일정이 유지가 된다면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특히 한국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이르면 내년 전자권 전환과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표면적으로는 군사적 준비 때문에 이렇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전자권 전환이 단순히 그냥 명함 하나 갈아 끼우는, 명패를 바꾸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전쟁이 발생했을 때 수십만 명 규모의 병력, 미사일 방어체계, 정보자산, 공군 전력, 해군 전력 등을 효과적으로 통합 지휘할 수 있는지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미국 군부 입장에서는 실제 전쟁 상황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미국이 걱정하는 것이 단순히 군사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 경쟁을 최우선 안보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단순히 북한만을 위한 그런 전력이 아니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은 동북아 전체 안보 구조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자권 전환 문제도 역시 단순히 한국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넓은 안보 환경과 연결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지점에서 첫 번째 기사와 두 번째 기사가 만나게 되는 거죠. 한국에서는 한국 내 중국 영향력을 평가라고 요구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전자권 전환 과정에 대해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내용 모두 미국 의회 군사위원회와 국방 수권 법안이라는 같은 틀 안에서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미국이 무슨 한국을 버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제 눈치로 아시겠죠? 미국이 오히려 한국을 매우 중요한 동맹국으로 보기 때문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현실에 더 가깝습니다. 미국 의회가 이번 법안에서 주한미국 감축 문제에 대해서도 별도의 견제 장치를 마련했어요. 현재 수준이 지금 28,500명 정도인데, 이것을 줄이려면 국방장관이 의회에 사전 보고와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해라. 그 전자권 전환뿐만 아니라 주한미국 감축 문제에 대해서도 이거를 요구를 한 겁니다. 이건 역시 중요한 대목이겠고, 만약 미국이 한국에서 철수할 생각이었다면 이런 장치를 만들까요? 만들지 않겠죠. 오히려 더 장치가 강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한미군 유지와 전자권 문제를 동시에 관리하면서 이 한미동맹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는 지역에는 관리도 안 합니다. 감독도 없고 보고 요구도 없습니다. 이번 조치들이 미국이 한국을 여전히 매우 중요한 전략 거점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다만 앞으로의 한미동맹은 과거와는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과거의 한미동맹이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따라가는 구조였다면, 앞으로 미국이 원하는 것은 더 많은 역할을 하는 한국일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번 NDA가 한 33페이지 상원만 그 정도가 돼요. 굉장히 길고 다 영어로 써져 있어서 좀 어렵긴 한데 이게 진짜 쭉 보면서 미국 NDA가 진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뭘까? 이걸 좀 보면 한국이 더 이상 단순히 보호받는 동맹국은 아니다. 오히려 미국이 함께 전략을 수행해야 하는 핵심 파트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의회가 그 파트너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일 가능성이 높고요. 내년부터 미국 국방부가 이제 의회에 제출하게 될 중국 영향력 평가 보고서, 내년 3월부터죠, 정확히는. 그리고 전작권 전환 평가 보고서, 주한미군 감축 관련 보고서들이 하나씩 공개되기 시작하면 지금보다 더 큰 논쟁이 시작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한미 동맹이 이제는 이 수십 년 동안 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단계로 들어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미국 의회가 보내고 있는 신호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지금 중국과의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대에 한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미국의 고민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 구독과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이렇게 좀 어려운 소식들이나 미국 정치 소식들, 그리고 한국과 관련된 국제 소식들까지 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좌로 후원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채널 운영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